괜찮아. 너 했어. 진심을 너무 하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과 시장 가격이라는 강의를 맡게 된 208272 이진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목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으로는 시장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네 번째로는 시장 가격의 의미와 변동.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나면 이제 문제를 풀고 기출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시장의 의미와 범위가 있는데요. 우선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의미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뜻으로, 이건 우리가 일반 경제 시간에 배운 개념과 매우 흡사하죠. 그 내용과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래 시장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시장은 크게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관계가 이루어지는 전체를 지칭하는 범위가 나와 있고요. 구체적 시장은 구체적으로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느 한 시장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만약에 핸드폰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을 비교할 때,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과 삼성 스마트폰 판매점을 비교할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스마트폰 시장이지만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핸드폰 시장과 비교할 때 핸드폰 시장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핸드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 됩니다. 네, 반대로 스마트폰 시장이 더 큰 범위일 때는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 되고 삼성 스마트폰 판매점이 구체적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같은 시장이라도 비교하는 다른 시장에 따라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수요와 수요량, 공급과 공급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수요란 이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다양한 가격의 시점에서 구매자가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량을 의미한다 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고요. 수요량은 특정 가격대에서 사려는 양을 의미한다 라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수요 곡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네, 수요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다양한 가격과 시점에서 이제 의사와 능력을 나타낸다 했죠. 그래서 다양한 가격과 시점, 그래서 이 모든 가격일 때 이 그래프 자체가 이제 수요라고 볼 수 있고요. 수요량은 특정 가격대에서 사려는 양을 의미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에서의 수요량은 이제 1000개가 되겠죠. 이렇게 수요량은 이제 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와 반대로 이제 공급과 공급량은 마찬가지로 선과 점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법칙 곡선에서도 이제 공급은 이 그래프 자체를 의미할 수 있고, 이제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0원일 때 공급량이 200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요 법칙은 어떤 상품의 값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값이 내리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관계라고 나타나 있고요. 공급 법칙은 어떤 상품의 값이 오르면 공급량은 늘어나고 값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곡선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수요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수요량은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는 관계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법칙이 수요 법칙입니다.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 가격이 1000원일 때 공급량은 200이 됐지만 이제 가격이 4000원으로 오를 때는 1000개로 오르죠. 공급량이.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오른다라는 이런 법칙을 설명하는 게 이제 공급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시장 가격의 결정. 네, 시장 가격은 우선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해지는 균형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서 그 점에 도달했을 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 한다.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해지는 점, 이렇게 수요 곡선상에서 이제 한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공급 곡선 중에서도 한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이 겹치는 이 가운데 점인데 그럼 시장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거래되는 양이 균형 거래량, 그리고 가격은 시장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선 시장 가격의 변동 요인에는 수요 측 요인, 공급 측 요인, 공통적 요인이 있습니다. 수요 측 요인에 대한 설명은 좀 깊게 짚어봐야 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이제 설명을 뺐고요. 공급 측 요인은 이제 생산비, 기업의 수,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적 요인이라고 미래에 대한 예상을 따로 빼놨는데요. 원래 일반 책에서는 수요 측, 공급 측 둘 다 나와 있지만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을 양쪽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뭐 이렇게 담배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값이 뭐 12월 31일에 1월 1일에 이제 담배값이 2,000원 오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이면 2,0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요자는 내일부터는 가격이 2,000원 오르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많은 담배를 사놓으려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상으로 오늘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 요인 크게 이렇게 소득과 연관된 소비자의 기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올랐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득이 올랐을 때 만약에 중국산 삼겹살 수요는 줄고 국산 삼겹살 수요는 늘었다. 이런 자료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중국산 삼겹살 가격은 떨어지고 국산 삼겹살 가격은 오르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소득이 오른다고 무조건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산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열등제적 성격을 띠고 국산 삼겹살은 이제 정상제적 성격을 띠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등제와 정상제의 성격으로 나눠서 소득이 변동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제로 한 사례로 만약에 사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봅시다. 사이다 가격이 올라서 그럼 이제 사이다 수요량이 떨어지고 콜라 수요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콜라 가격은 뭐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사이다와 콜라는 이제 대체제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햄버거 기호가 상승했을 때 이렇게 되면 햄버거 수요가 상승하고 콜라 수요가 상승하겠죠. 이렇게 되면 콜라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연관제도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소비자의 기호의 사례로 콜라가 건강에 해롭다고 공익 광고가 나온다면 이렇게 되면 콜라 수요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콜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다음으로 인구 수의 변화. 네, 이거에 대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인구가 증가하면 전체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이 사례로 만약에 우리 가족이 4명이었을 때는 밥그릇이 4개면 됐지만 이제 가족이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밥그릇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 수요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인구수가 증가하면 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음 글에서와 같이 식사한다고 가정할 때 옳게 추론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란 문제고요. 이 문제는 이제 보완제와 대체제의 관계를 구분해서 문제를 읽고 답안을 확인하면 이제 간단히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에는 중압이 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은 돼지버섯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누린내를 없애주기 때문에 같이 먹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이렇게 표고버섯,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좋다 했기 때문에 그럼 보완제적 성격을 띄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고버섯 대신에 느타리버섯을 돼지고기와 같이 먹어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표고와 느타리는 이제 대체제가 되겠고요. 또 느타리와 돼지고기는 같이 먹어도 좋다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또 보완제적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대체제이다. 네, 아까 앞 지문에서 이미 나왔죠, 답이.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그럼 니은은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면 표고버섯의 가격은 상승한다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사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기 수요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기 수요가 감소했죠. 고기 수요가 감소하면 이제 그럼 버섯, 이 느타리와 표고버섯
두 버섯의 수요가 함께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버섯 가격은 둘 다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은은 오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표고버섯의 공급이 감소하면 느타리 버섯의 가격은 상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고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표고버섯 공급이 감소하면 표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표고 수요량이 떨어지고 이제 느타리 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느타리로 수요자가 몰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느타리 수요가 상승했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이렇게 수요가 오른 만큼 또 느타리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느타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디귿의 지름과 같은 답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가는 A제의 가격 변화에 따른 BC제의 수요 변화를 나는 A제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때 그림 나에 나타난 변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고요. 네, 이 문제는 이 두 그래프를 보고 이제 상황을 분석하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가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제 이렇게 두 B제와 C제의 수요를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제 가격이 떨어졌다 했을 때 A제 수요는 오르게 되겠죠. A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A제 수요는 오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B제 수요량과 C제 수요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A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를 보시면 A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럼 이때는 C제 수요량이 증가하죠. 이렇게 C제 수요 그리고 B제 수요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C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 B제를 보시게 되면 B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때 그럼 여기점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B제의 수요는 이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단계는 이제 B제는 A제 수요가 상승했을 때 B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체적 성격을 띠겠고 그리고 A제 수요가 상승했을 때 C제 수요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럼 보완제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나 상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함께 떨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을 통해 이제 비교하게 되면 공급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공급이 떨어졌을 때 이제 거래량은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을 보이지만 이제 수요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래량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함께 떨어지는 상황을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A제 수요가 떨어진 거죠. 그럼 A제 수요 떨어졌을 때는 이와 반대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럼 B제 수요가 증가하고 C제 수요는 감소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B제 가격은 떨어지고 C제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답을 통해 알아보게 되면 B제 가격은 하락한다 했죠. 하락하고 C제 가격은 상승하죠. 그럼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출문항 유형 분석을 할 건데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항 유형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문제 유형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시장 가격의 변동에 관한 문제는 지문을 읽고 이해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와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문제는 대부분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의 변동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간단히 풀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상황을 이해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는 대부분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과 그래프 파악 능력을 고루 갖춰서 풀어야 쉽게 맞출 수 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 해 바로.